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 선거에서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당선됐습니다. 네, 이용석 광주시장 당선인은 8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윤고수 기자입니다.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이용석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득표율은 84%로 전국 시도지사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쳤고 2위는 정의당의 나경채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3위는 바른미래당의 전덕영 후보, 4위는 민중당의 윤민호 후보였습니다. 구청장 선거에서도 5곳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광주 동구에서는 임택, 서구 서대석, 남구 김병래, 북구 문인, 광산구 김사무 후보가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3당 후보가 출마한 광주 동구에서는 임택 후보가 현직인 민주평화당의 김성환 후보를 13.5%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현직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광주 서구에서도 서대석 후보가 여유 있게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국회의원 재선거 역시 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광주 서구갑에서는 송갑석 후보가 민주평화당의 김명진 후보를,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에서는 서삼석 후보가 평화당의 이윤석 후보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눌렀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의 싹쓸이로 결론이 난 광주와는 달리 전남에서는 여러 명의 비민주당 후보들이 시장 군수로 당선됐습니다. 특히 현직 단체장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전남 지역 선거 결과 보겠습니다. 전남도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김용록 후보가 77%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2위는 민주평화당의 민영삼 후보가 차지했고 민중당의 이성수, 바른미래당의 박매호, 정의당의 노형태 후보가 차례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22개 시장군수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4곳, 민주평화당 3곳, 무소속이 5곳에서 당선이 확정됐거나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종식 후보와 평화당의 박홍률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는 목포시장 선거는 김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지만 아직 당선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민주평화당 소속의 당선인은 해남의 명현관, 한평 이윤행, 고흥 송기근 후보입니다. 또 무소속인 여수의 권오봉, 광양의 정현복, 장성 유두석, 장흥 정종순, 신안의 박우량 후보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현재 시장 군수들의 생환율은 높았습니다. 나주시장과 화순군수, 영광군수 등 이번 선거에 출마한 현직 단체장 12명 가운데 목포를 빼고도 10명이 재선 또는 3선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최영식 당선인은 4번째 담양군수직을 맡게 됐고 유두석 장성군수는 무소속으로만 3번째 당선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는 예상 밖의 초접전을 보였습니다. 엎치락뒤치락 결과를 알 수 없는 10시간 동안 후보들의 희비가 시간대별로 엇갈렸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처음 우승 쪽은 이정선 후보였습니다. 당초 2위를 기록했던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오후 6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경합으로 이 후보가 앞선다는 예측이 나오자 이 후보 캠프에는 승리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반면 장의국 후보는 부인을 격려하며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캠프에는 짙은 초조함이 깔렸습니다. 하지만 개표가 진행되면서부터는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장의국 후보가 내내 1위를 달리자 장 후보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이정선 후보는 웃음기를 거둔 얼굴로 개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러나 개표는 3선에 도전한 현직 장의국 후보에게도 실력 광주를 외치며 장 후보에 맞선 이정선 후보에게도 안심할 수 없는 박빙으로 전개됐습니다. 뒤집힐까 굳힐까. 새벽까지 표 차이는 수백 표까지 좁혀졌다 수천 표 차로 벌어졌다. 1%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며 보는 사람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 3시 50분. 마지막으로 웃은 건 장의국 후보였습니다. 또 제게 3번이나 귀한 교육감직을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그 뜻을 아주 깊이 새기고 특히 치열한 경쟁을 했던 다른 두 후보에게도 감사와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10시간 가까이 전개된 접전의 드라마는 삼성 교육감을 탄생시키며 막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 어제만큼 오르겠는데요. 광주의 낮 기온 29도를 비롯해서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릅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셔야겠고요. 요즘 차량이나 가정에서 에어컨 사용 시간이 늘고는 있지만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흡기 건강 위해서 주기적으로 필터 청소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고요. 출근길 안개 많이 끼어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또 더운 날씨로 인해서 오늘 식중독 지수가 경고 수준까지 오릅니다. 드시는 음식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가 18.7도, 장성 16.9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영광 29도, 장성과 담양 28도로 예상됩니다. 목포가 27도, 해남 26도로 어제와 비슷한 낮 기온 보이겠고요. 곡성이 28도, 구례도 28도, 순천과 광양이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이번 선거로 모두 새로운 구청장을 맡게 됐습니다. 당선인 5명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 우리 동구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동구민들께서 변화를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를 다시 광주의 중심으로 만드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더 채찍질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주권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제가 내세운 게 사람 중심의 서구인데 정말로 광주의 중심의 서구로 대한민국 중심의 서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서구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거듭 성원해 주신 서구민들께 정말 머릿속에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맞이한 우리 남구 발전의 절호 기회를 저 김병래가 꼭 잡아내라는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저 김병래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저 지역 남구를 강주의 최고 도시로, 대한민국의 최고 도시로 만들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북구가 많이 쇠락해져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북구를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기조를 충분히 지방 차원에서 떠받든 데 역점을 두는 걸로 보답하겠습니다. 자치분권 시대, 자치분권의 1번지 광산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전남 시군 가운데 광주에 인접한 8개 시군 단체장 당선인들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사선 군수로 당선시켜준 국민 여러분께 저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담양군 발전의 새로운 신화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화합하겠습니다. 우리 군정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초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감소와 또 경기 침체가 수많은 도전에 재현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도전을 극복하고 보다 큰 영광 발전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성 발전을 위하여 제 몸 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고생했던 윤시석 후보의 좋은 공약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국민 화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주를 다시 호남의 중심 도시로 만들라는 그런 명령으로 나주 시민의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나주가 앞장서라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민선 7기 새로운 보송은 희망찬 보송이 될 것입니다. 우리 보송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희망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보송에 희망찬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살만나는 구례를 위해서, 행복한 구례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서민적인 군수 여러분과 대화 나누고 협치하고 화합하는 그런 정치로 구례를 새롭게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4년은 곡성 100년 대계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곡성의 완성된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행복지수 1위 곡성군을 만들겠습니다. 네, 민선 7기 광주시장에 이용섭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통 관료 출신으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지만 선출직 자치단체장과는 유독 인연이 멀었는데 이번에 삼수 끝에 성공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정을 이끌게 된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화려한 경력을 자랑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 관세청장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때는 국세청과 행자부, 건교부 등 3개 부처에서 장관직으로 일했습니다. 2008년 민주당 광산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를 시작한 이래 6년 동안 민주당 대변인과 정책위 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장에 도전하면서 시련을 맞습니다. 2010년 민선 5기 선거 때 강훈태 당시 광주시장과 맞붙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0.45%포인트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떨어졌고 2014년 민선 6기 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후보 전략공천에 반발해 국회의원직까지 던지면서 배수진을 쳤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저는 처음 약속드린 대로 강훈태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2년 뒤 2016년 총선 때 도전했지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지면서 3선 국회의원에도 실패했습니다. 광주 유권자들의 표심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광주 정치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선출직과 워낙 인연이 없었던 터라 이번에는 비교적 무난하게 선거를 치렀다고는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의 수사를 받아야 하고 특히 전두환 정권 때 사정수석실 근무 이력 등 감추고 싶은 게 드러난 점은 아픈 부분입니다. 시민들은 삼수 도전 끝에 시장직 당선에 성공한 이용섭 당선인이 평소 약속한 대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사람들이 돌아오는 광주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네,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줄곧 광주 교육을 이끌어온 장휘국 후보가 3선에 성공했습니다.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틀을 바꾸겠다는 장교육감의 포부가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이기성 기자입니다. 3선 교육감에 대한 거부감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장휘국 교육감은 3선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참교육 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시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선출했지만 전교조와 진보연대 등은 장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교육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맞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혁명을 지켜낼 적임자는 장교육감이라며 지지를 한 것입니다. 교육태 개혁은 지금이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광주의 힘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겠습니다. 40여 년 동안 초, 중고 교육 현장에서 참교육을 실천한 장교육감은 지난 2010년 첫 직선 교육감으로 당선돼 촌지와 상락관행이라는 교육 적폐를 없애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서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 의식을 주입시키려고 하자 전국의 진보 교육감과 힘을 모아 저항했습니다. 직선 3기 광주 교육을 진두지휘하게 될 장교육감은 보편적 교육복지와 질문이 있는 교실 등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거 기간 내내 학력 저하와 청렴도 꼴찌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는 점에서 장교육감이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처방과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송갑석 당선인은 4번째 도전 만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학생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르기로 했던 송 당선자는 386 운동권 출신 대표 주자들 중에서는 거의 막차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이번이 4번째 국회의원 도전이었습니다. 광주를 광주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전략공천 움직임을 시민들의 비판 여론으로 겨우 막았습니다. 저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선 끝에 민주당 후보가 된 송갑석 당선인은 여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 속에 손쉽게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송 당선인은 대표적인 386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꼽혔지만 그동안 국회와는 인연이 닿지 않았습니다. 5년의 옥살이와 자격정지에 풀려난 뒤 34살의 젊은 나이에 무소속으로 첫 도전에 나섰지만 5060 독재정권과 YS의 문민정권 시절 과연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강훈태, 임복진 후보에 이어 3위로 낙선. 19대와 20대 때는 민주당의 전략공천과 국민의당 바람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 도전 끝에 마침내 당선됐지만 임기는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인영 의원과 임종석 실장 등 전대협 의장 출신들이 정치 무대의 중심에 자리 잡은 것에 비하면 데뷔도 늦었고 입지도 탄탄하지 않습니다. 반면 광주에서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맡아야 할 책임은 무겁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의 성적으로 능력을 다시 평가받아야 하는 송 당선인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가볼 만한 문화 전시를 소개해드리는 목요일 이슈인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기념일 앞두고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 되어 치열하게 살다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동환 광주 아트가이드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투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연극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극단 푸른 연극마을에서 준비하고 있는 연극 부용산인데요. 네, 이 연극은 부용산 시를 쓴 박기동 시인과 곡을 만든 안성현 작곡가, 그리고 부용산 노래를 탄생하게 만든 여동생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방 이후 민족교육과 이데올로기로 인한 지식인들의 고뇌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 부용산은 사무치는 노랫말과 애잔한 선율, 그리고 빨치산들에 의해 불려졌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금지곡이 되었는데요. 네. 특히 이 노랫말은 쓴 박기동 시인은 늘 국가정보기관의 감시를 받다가 결국 호주로 이민하여 외로운 생활을 했는데요. 네. 푸른 연극 마을에서는 자료조사 등을 통해 부용산의 고장인 보성벌교에서 2004년에 초연 공연을 했고 15년 만에 다시 광주에서 음악극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연극의 중심이 되는 노래 부용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시를 잠깐 읽어본다면요. 네. 부용산 오리길에 잔디만 푸르러 푸르러 솔밭 사이사이로 회오리 바람 타고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너는 가고 말았구나. 네, 이 박기동 시인은 사랑하는 여동생이 꽃다운 나이에 병으로 죽자 부용산 여동생을 묻고 내려오면서 슬픈 마음을 시로 담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소월 시인의 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를 작곡했던 안성현 씨가 박기동 시인의 시에 곡을 붙여 만든 노래가 바로 부용산입니다. 네, 뭐 선거 다음 날 이렇게 시까지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네, 이 노래 부용산은 7, 80년대 운동권에서 작자 미상의 구전가요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죠? 네, 작곡가 안성현 씨는 나주 남평 출신으로 목포 항도여중 음악교사로 재직하던 중에 네. 시 부용산을 노래로 만들었는데요. 6.25 전쟁 후에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는 해방 전국
이후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역사의 소용돌이가 휘말아쳤고 제주도 4.3 항쟁과 요수 순천 사건으로 산으로 쫓겨다니던 빨치산들이 다시는 못 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노래를 불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7, 80년대 운동권에서는 작자 미상의 구전가요로 불려졌는데요. 나중에 박기동 시와 안성현 작곡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악보와 가사가 나중에 밝혀지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최근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한반도 분위기가 참 좋은 상태인데 이번 연극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8년 만에 남과 북은 새로운 평화의 시대, 한반도 평화통일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혼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던 박기동 시인과 안성현 작곡가가 이미 사망하여 앞으로 이뤄갈 한반도 평화통일을 함께 하지는 못해 아쉽지만 앞으로 이어갈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 연극을 공연해서나마 격정의 시대를 살아야 했던 두 예술가를 위로할 수 있는 공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연극 부용산 보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하면 보실 수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6월 20일 수요일과 6월 21일 목요일 두 번에 걸쳐 저녁 7시 30분에 공연하는데요. 옛날 구동체육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빛고울 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공연 문의는 광주 226번에 2446번이고요. 녹색창 블로그에서 시어터 연바람을 검색하시면 할인 및 사전 예약을 가능합니다. 네, 시어터 연바람 검색을 하시면 시청자분들 연극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극 소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중단됐던 주사형 결핵 백신 예방접종이 오는 16일부터 재개됩니다. 그동안 주사형 백신 수입이 지연되면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던 도장형 결핵 백신이 한시적으로 무료 지원됐었는데요. 16일부터 도장형 백신은 다시 유료로 전환되고 주사형 백신은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대대적인 대진 라돈 침대 수거 작업이 이번 주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민간업체 주도로 진행됐던 라돈 매트리스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정부가 우정사업본부에 수거를 지시한 건데요. 우정본부는 14일까지 매트리스를 포장할 수 있는 비닐을 대상 가정에 배송하고 소비자가 포장된 매트리스를 집 밖에 내놓으면 이번 주말에 수거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광주시립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공연에 앞서 하이라이트 장면을 모은 프리뷰 콘서트가 오는 15일과 16일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세계적인 발레 안무가 유리 그레고로비치 등 화려한 제작진과 안무가들이 참여하고요. 공연 시작 전에는 최태지 감독이 백조의 호수 감상법을 소개합니다. 광주 출신 작곡가 정율성과 경남 통영 출신 작곡가 윤희상, 두 거장의 음악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교류음악회가 열립니다. 통영 공연은 이번 주 토요일, 광주 공연은 7월 13일에 열리고요. 전화 사전 예약 후에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